교정당국은 김길수가 병원을 빠져나가고 30분도 더 지난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교정당국이 도주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왜 경찰 신고가 늦어졌는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 김길수는 경기도 안양의 한 종합병원 7층 병동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있다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사흘 전 치료를 위해 옮겨진 겁니다. 어제 새벽 6시 20분 화장실을 쓰겠다 했고 이때 한쪽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교정당국은 수갑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한 수용자에게 잠시 장비 사용을 멈추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목욕이나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움직이기 수월해진 김길수는 교정 직원들을 따돌리고 계단을 통해 병원 밖으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 김 씨는 6시 47분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교정당국은 뒤늦게 7시 20분이 돼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이 김길수는 병원복으로 추정되는 남색 옷을 입은 채 택시를 타고 안양을 벗어나 의정부까지 이동했습니다. 이후 약 36시간이 넘도록 도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정 직원이 김 씨의 도주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왜 경찰 신고가 늦어졌는지 등은 추후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감시 소홀과 늦어진 신고 등 교정당국의 대응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우선은 검거가 먼저라며 구체적인 탈출 경위와 신고가 늦어진 이유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김포가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들은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공식 입장을 내고 서울 편입을 비판하면서도 명확하게 반대 뜻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가 지역구인 민주당 박상혁, 김주영 의원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의원을 향해 내년 총선 김포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서울 편입 관련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허풍이 아니라면,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저희 두 사람과 한번 제대로 화끈하게 붙어봅시다. 서울 편입이 선거용 정책이 아니라면 직접 출마해 제대로 검증을 받아보라는 취지입니다. 또 무늬만 서울은 안 된다며 편입보다 교통여건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5호선 연장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GTX D노선을 강남까지 연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쓰레기 매립장 등 서울의 기피 시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찬성 여론을 의식한 듯 편입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김포 시민들을 대표하는 저희 국회의원 두 사람은 열려있는 자세로 김포 시민들과 논의하고자 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과 특정 정치인의 김포 출마 주장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저 황당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은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편입을 공식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서울시에서도 편입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에 불만이 큰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내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무차입 공매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공매도 특별조사단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진 뒤 다시 사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입니다. 주가 급등 시 과열을 막는 순기능도 있지만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도 꼽혀왔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꾸준히 요청해왔고 정치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두고 봐선 안 된다면서 꾸준히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끌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100억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두목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존 20년형을 뛰어넘은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최모 씨는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2017년 민준파를 만들었습니다. 조직의 총책이 검거되면서 조직원들이 와해가 됐었는데 본인들이 직접 하나의 조직을 창설한 뒤에 우두머리가 돼서 민준파는 새로운 조직원을 데려오면 수익을 늘려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20, 30대 한국인 청년 60여 명이 필리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들은 서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속여 4년 동안 560명에게 108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의 꼬리가 잡혔고 지난해 10월 최 씨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받은 가장 높은 형량은 징역 20년이었습니다. 검찰은 검거된 40명 외에 나머지 조직원도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